먼저 오늘 점심때 오찬 있죠. 청와대 오찬 있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어제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그 현안 브리핑 열면서 오찬 회동 계획 밝혔거든요. 주요 내용은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안으로는 직접 이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돼서 사실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한 부분, 이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방선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 여야 모두 현안이기도 하고요. 광역단체 행정통합특별법 이 이야기도 오갈 것 같습니다. 예. 대미투자 특별법은 뭐 이제 통과하기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 여야간 얘기가 된 것 같고, 이게 통합 이슈는 지금 대전 충남을 원래 제일 먼저 서둘렀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약간 반대쪽으로 기울어서 이게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광주 전남 쪽이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지방선거 그 행정통합과 관련돼서는 당내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도하고도 좀 연결돼 있어서 오늘 회동 끝나고 나서 또 급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오늘 의제는 주로 이제 물론 정책 이슈를 얘기하겠지만 보통의 경우 청와대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할 때는 사실은 청와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고 맞습니다. 여기에 여당 대표가 뭐 들러리까지는 아니지만 배석하는 느낌이죠.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은 오히려 좀 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그동안 쌓인 좀 앙금을 풀고 장동혁 대표는 약간 좀 들러리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신인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은 내부가 시끄러운 것도 맞지만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거는 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 이건 뭐 협상 대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법을 올리면 또 필리버스터 걸 것이고 뭐 민생 법안까지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에 의미가 있느냐 이런 회의론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있었던 이 여당 대표 정청래 대표의 뭐 존재감 과시라고 할까요? 뭐 합당 제안부터 해서 1인 1표제 뭐 등등등의 과정을 밟아오면서 사실은 대통령과 오히려 정청래 대표 사이에 이런 관계가 훨씬 더 주목을 지금 끌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하에서는 집권 여당의 대표에 대한 대통령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인 건 맞거든요. 보통은 대통령이 있으면 여당 대표는 사실은 어떤 존재감보다는 관리자 형태로 정부를 서포트하는 역할로서 머물렀던 것이 현실이고 대통령제 체제인데 정청래 대표는 뭐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세게 냈고 여러 가지 사안별로 워낙 개성이 뚜렷한 분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이 어떻게 조율될 것이냐 오늘 그 회동의 아마 핵심은 저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그런 관계 이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그러니까 꼼꼼하게 한번 언론들이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좀 봤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 합당 추진에 제동 걸리면서 어쨌거나 리더십에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그것을 이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당 대표가 할 일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자리다 라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에겐 기회이기도 하면서 청와대로서는 어떤 이 회동 자체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도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답답하면 이런 게 있겠죠.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게 합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지역 통합을 해야지 지방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겠죠. 전후가 선후가 뒤바뀐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설 민심이라고 하는데 벌써 설 연휴가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이번 회동으로 실제로 민생법안과 관련된 이슈를 올리겠다라는 뜻으로도 좀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 결국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집권 1년 차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행정 능력과 정무 능력을 놓고 본다면 아마 임기 말 되면은 더 학습 효과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가 문제냐?
결국 대통령께서도 두 차례 또 총리와 비서실장도 다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따라오질 못한다. 지금 국제사회의 이 급변하는 질서 속에서 이 국내적인 이 제도 정비가 안 되면은 따라갈 수가 없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 집권당이 뭐 의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집권 여당인데 집권 1년 차에 좀 본인들이 할 일을 소홀히 한다, 후순위로 미룬다. 이거 저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오픈된 대화에서 뭐 아주 네. 다 터놓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예. 사실은 정책 이슈를 많이 이야기하고 그걸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청래 대표에게도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하고의 대화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통 정치부 기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정치부에서 이렇게 그 취재를 하다 보면 특히 이 원내대표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청와대에 한번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당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 청와대가 갖고 있는 권위, 그러니까 그 회담장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그런 느낌을 받더라 이런 후일담도 있지만 실제로 이 청와대가 갖고 있는 정보의 방대함이라든가 이 현안에 대한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으면서 설득이 되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니까 뭐 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사석에서는 굉장히 농담도 잘하고 예. 이제 굉장히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그래서 지난번 청와대 갔을 때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근데 갔다 와서도 문제입니다. 완전 표면하니까 네. 이제 예. 근데 이런 와중에 그 2차 특검 관련해서 2차 특검 추천이죠. 예. 2차 특검 추천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두 차례나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예.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부인했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당사자인 민주당에서, 이성윤 예. 의원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2차 특검을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이성윤 의원이 지도부의 일원으로 추천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추천된 전준철 변호사가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이 과정에서 전준철 변호사가 같은 변호인으로 활약했다는 점에서 이제 불만, 그러니까 이제 경로라는 표현도 나왔는데요. 그런 상황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을 잠깐 빌어보자면 어제 오전에 대형 유튜브라고 할 수 있죠. 김어준 씨가 이것은 민정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나온 보도입니다. 어떻게 보도가 나왔냐면 청와대 관계자가 YTN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를 청와대에 공식 추천하기 전에 당청 간의 물밑 대화가 있었고 이 사안에 관련돼서 두 차례 정도 반대 의견,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점이 좀 찍히는 것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을 했다는 거고요. 이게 두 차례나 협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성윤 의원은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차례 모두 연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와 관련된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예민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사실에 대한 그 판단이 서로가 네. 다르니까.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뭐 무엇보다도 지금 김어준 씨가 연일 쏘아올린 공에 의해서 사실은 뭐 정부나 여당이 상당히 좀 이렇게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날 아침에도 김어준 씨가 이야기를 하고 또 청와대 관계자발이 나오고 또 이성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서 또 반박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런 뭐 논란에 대해서 수습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지지 않고 더 반박하고 문제를 키우는 방식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전 여기에 대해서 뭐 김어준 씨야 뭐 방송인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이걸 뭐 민정 라인이 검증한다라는 거는 팩트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당에서 검증하고 당에서 추천하는 것이고 당에서 특검만 추천합니까? 방통위원도 추천하고 당에서 추천하는 공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민정 라인 책임이라고 돌리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거 아니냐. 매우 잘못된 전 접근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저는 청와대에서 뭐 이런 식의 두 차례 정도 사전에 언지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성윤 의원은 이것도 허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난 월요일에도 본인이 사과는 하지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음모론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 이런 식의 접근법은 매우 좋지 않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의 핵심과 본질은 뭐냐면요. 집권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그 막중한 권한을 쓰는데요. 결국에는 쌍방울에서 김성태라는 조작 수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팀 윤석열의 일원 이라고 할 수 있는 전준철 변호사를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결례 이걸 가지고 대통령께서 뭐 불쾌 경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사과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사 참사거든요. 거기다가 국민들 보시기에는요. 아니 지금 법무검찰 라인까지도 이 2차 특검이 조작 수사를 밝혀내야 되고 심우정부터 이창수 그 검사들 다 수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조작 수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준철 변호사를 갖다가 놓는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 그 잘못된 추천 여기에 대해서 100배 사죄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음모론이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 이성윤 최고위원이 정말 최고위원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정말 의심되는 그런 지경 아니냐. 그래서 이 생각도 들어요. 이성윤 의원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진짜 검사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할 줄 모르나 막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아, 좀 뭐 이성윤 최고위원을 저기 변호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죠.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검사였고 윤석열 정부 때 핍박을 받았고 네. 그리고 그 부분은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변호를 맡았는지는 몰랐다라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죠. 모르는데 추천한다는 건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추천을 하지 말고 오히려 검증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데 추천했다? 사과한다? 이거는 공적인 역할, 그것도 최고위원으로서 이런 중요한 특검 후보를 지금 고르는 과정에서 전 있을 수 없는 전 대형 참사다. 저도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예전에 검찰의 모습을 보고 네. 수사도 잘하고 괜찮은 친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검찰에서 어쨌든 윤석열에게 핍박을 받던 어쨌든 벗어났으니까 그다음 변호사 시절에는 어떻게 활동했는지도 한번 체크해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몰랐다라고 하니까. 예. 네. 그 어제 사실은 청와대 입장이 2번 나온 셈인데요. 그러니까 YTN을 통해서 청와대에서는 이미 부정적인 의견을 이성윤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 한 번 하고 사실 이성윤 의원이 이렇게 반박 기자 회견을 한 다음에 청와대 입장이 한 번 더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자들이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성윤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청와대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보통 청와대의 입장이라면 더 언급을 안 하기 그렇죠. 마련입니다.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대통령 인사사안 특성상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이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 톤은 무엇이냐면 이건 좀 번역기를 좀 돌려봐야 하는데 부인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의 기존 입장, 그러니까 우리는 민정 라인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다만 이렇게는 또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 말이 어떤 점에서 틀리지 않았다라고 직접 이야기하지 않은 건 자잘한 말꼬투리 잡기식 그 정도의 논란을 가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좀 분명해 보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논란으로 남아도 자신 있다, 괜찮다 이 정도로 태도까지 읽혀지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책임 소재는 가리고 넘어가겠다. 정도까지 좀 해석이 좀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이거를 네. 만약에 바로 잡지 않으면요 앞으로도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우려를 지금 국민들은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고 권력에 핍박당하면은 다 정의로운 검사 됩니까? 그럼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수사 잘했죠. 국정농단 핍박 많이 받았죠. 박근혜 정권 때 핍박당했고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검찰총장까지 한 분인데 그럼 윤석열도 좋은 검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인데 핍박받았고 그때 일 잘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의로운 검사가 되니까 특검 후보로 갈 수 있다. 또 본인과 사적인 친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공적인 권한을 사유화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 근데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걸 음모론이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맞느냐. 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신은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슈퍼챗이 신규 변호사님을 향한 슈퍼챗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율QT1N 푸어게인 알로에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